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프로그래밍 입문 강의를 맡게 된 박장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수업이 이제 주로 실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될 C++라는 언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교재는 제가 강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제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문서를 주교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단계 C++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간단하게 목차를 보면은 1장은 이제 C++ 프로그래밍의 개요,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기본 자료형과 변수, 3장은 이제 기본 연산자와 형 변환, 그다음에 4장엔 기타 연산자와 연산 우선순위, 5장은 조건 처리 명령어, 6장은 반복 처리 명령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교재가 온라인으로 제가 문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네. 먼저 C++ 1장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근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보통 학생들이 이전에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딩 혹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도록 일종의 문서를 작성을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혹은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문서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작성을 하고 기계가 해독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문서를 프로그램 혹은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문법을 정한 규약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언어가 다양하듯이 프로그램 언어도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수없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추려보라고 해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룹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 수업에서 다루게 될 C++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10개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언어가 C++ 언어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코딩 혹은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는 컴퓨터가 주어진 일을 수행하도록 문서를 작성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프로그래밍 혹은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작성을 하고 기계, 주로 이제 컴퓨터 같은 디지털 시스템이 해독해서 실행할 수 있는 문서, 이거를 프로그램 혹은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문법을 정한 규약을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지만 이번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언어 중에 하나인 C++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현대 디지털 시스템의 예를 제가 몇 가지 그 교재에다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PC나 아니면은 서버 컴퓨터들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도 현대 디지털 시스템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과에서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면은 다루게 되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 예제에 있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는 신용카드만한 크기의 그 소형 컴퓨터 보드인데요. 물론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C++ 언어를 이용을 했어도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은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은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주로 이제 PC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PC나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 전공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가 소형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센터 등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강조를 해놨다시피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스템 모두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는 기술,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기술이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산업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교육을 시키려는 그러한 기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래밍 언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2017년도 자료이긴 합니다. 그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요. 보면은 뭐 자바나 C나 C++, 파이썬, 그 다음에 C#, 자바스크립트, 뭐 비주얼 베이직 닷넷, R, 그 다음에 PHP, 맨랩도 올라와 있네요. 맨랩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사용처가 틀리기 약간 구별되어 있기는 하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범용 언어고 웹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뭐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이제 지금은 2017년도 자료에는 4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1, 2위를 자바하고 1, 2위를 다툴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앱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C나 C++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그런 응용 분야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소형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용처가 웹페이지를 개발을 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수학 처리, 통계 처리하는 프로그래밍으로 파이썬하고 더불어 가지고 요즘 이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맨랩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R이나 맨랩이나 용도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주로 수학적인 계산을 한다든가 방금 얘기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한다든가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맥이나 아니면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에 앱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오브젝티브 C도 마찬가지로 맥이나 아이폰의 앱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C하고 C++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처음에 출연한 때가 1970년대 초반, C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 C++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활용처가 많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앞으로 다루게 되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어를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C 혹은 C++ 언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C 언어, C++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C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C 언어는 이제 1972년에 유닉스라는 그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미국의 이제 베일 연구소라는 곳에서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B 언어를 개선을 한 것이고, 개발자는 이제 제가 밑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데니스 리치라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유닉스라는 OS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입니다. 그 유닉스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서버 운영 체제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리눅스라는 또 무료 OS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리눅스는 요즘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버 운영 체제로 쓰이고 있는 운영 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OS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도 40년도 더 지난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는데, 제가 이제 밑에 이제 C 언어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는 C++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특징은.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C++라는 언어는 C 언어를 개선을 한 언어이기 때문에 C++도 이 C 언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용자 중심의 고급 언어라는 건데요. 고급 언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읽고 해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는 그 숫자들의 나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건지 사람이 읽고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 언어, C++도 마찬가지지만 C 언어는 그와 반대로 이제 인간의 언어에서 채용한 키워드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읽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겠다 라고 해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고급 언어, 그런 의미로 고급 언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이거의 상대적인 언어는 이제 저급 언어가 있는데요. 저급 언어는 이제 반대로 사람이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이제 기계가 바로 읽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급 언어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계가 읽고 수행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하는 과정이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이 간결하고 키워드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키워드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기능을 하는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미리 정해진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법이 간결하고 키워드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식성이 좋다는 거는 같은 코드로 여러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C나 C++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러가 운영체제별로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코드를 작성하면은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맥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고 뭐 리눅스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코드의 변경 없이 여러 운영체제에서 곧바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이식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효율적이고 고속으로 실행이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에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ha나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C++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에서부터 많은 언어들이 이 C++의 언어의 기능을 차용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 많이 사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C++를 익히고 있다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됩니다. 예, 방금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언어는 방금 다 설명한 대로 인간의 언어와 유사하고 사람이 읽고 해독하기가 용이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급 언어라는 거는 기계가 해독하기 용이하고 사람이 읽고 해독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언어가 저급 언어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저급 언어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도 얘기한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 랭귀지가 기계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에다가 이제 특정한 의미를 붙여가지고 인간의 언어에서 차용한 단어에서 차용한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기계어보다는 약간 더 읽기 편하게 만들어진 언어가 어셈블리어입니다. 이런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는 디지털 시스템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기계 쪽에 더 가까운 언어고요. 고급 언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울 C++나 아니면은 뭐 포트란, 자바, 파이썬 전부 다 이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부 다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되는데 고급 언어는 기계가 바로 읽고 실행할 수는 없고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 혹은 인터프리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계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 변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도 고급 언어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C 언어가 맨 처음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여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덩치도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커지게 되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경우도 있는데 C 언어만을 가지고는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램의 코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C 언어하고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객체 제한 특성,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특성을 갖는 이러한 기능을 추가를 해서 1980년대 초반에 마찬가지로 베일 연구소에 이분의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요. 비자네 스트로스트롭이라는 분이
언어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70년대 초반에 출연을 했고요. C++는 80년대 초반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C++는 C 언어의 기능을 거의 대부분 포함을 하고 클래스라는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C 언어와 C++가 구분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래스라는 소위 말하는 객체지향적인 기능이 가장 큰 구분점인데요. 이러한 기능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요즘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그러니까 자바나 파이썬이나 C#,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C++ 자체도 아직까지도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C++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실습을 하면서 이제 계속 해보면은 자연히 이제 체득을 하게 될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텍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도구를 텍스트 에디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워드 프로세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혹은 코드도 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문서를 입력하거나 편집 수정할 수 있는 도구, 특히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만 전문적으로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텍스트 에디터가 가장 먼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컴파일러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컴파일이라는 용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주로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를 얘기를 하겠죠. 프로그래밍 고급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면은 컴파일러라는 용어는 그러한 일을 수행을 하는 실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용자가 작성한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도구, 이거를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C++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를 C++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디버거라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디버거라는 도구는 디버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버그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 조그만 곤충이나 벌레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 프로그래밍 쪽에서 버그라고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래밍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내재된 오류, 에러, 이거를 이제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로 버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일화가 있기는 한데요. 교재 뒷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그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내재된 오류를 에러나 오류라고 보통 하지 않고 버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버그라고 얘기를 하면은 디버그라는 용어는 그러한 사용자 프로그램에 내재된 그 버그를 제거를 하는 과정을 디버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류를 고치는 과정, 오류를 수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디버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버거라는 요 도구는 그러한 디버깅 작업을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를 디버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C++ 언어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은 여기 지금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중간 과정의 기계어 파일로 가기 이전 단계의 파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상 오류가 발생을 했다면 컴파일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는 이제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다거나 아니면 문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상의 오류가 제거가 되고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 파일, 기계어가 생성이 됩니다.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실행 파일이 생성까지 끝난 경우에도 프로그래머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논리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오타나 문법상의 오류를 그냥 문법상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문법상의 오류는 없지만 사용자의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오류, 그거를 논리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오동작이 일어난다면 소스 코드부터 다시 수정을 해서 그 논리적인 오류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하는 단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대충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목적 파일이 작성이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스 코드에 오타나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하고 문법적인 오류가 수정이 될 때까지 컴파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면 라이브러리 파일까지 더해져서 링커라는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 경우라도 사용자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지 않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단계로 돌아가서 이 단계를 논리적인 오류가 잡힐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습할 때는 이 과정을 거의 자동으로 해주는 도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